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20대 남녀가 롯데월드몰에 전시된 5억 원 상당의 그래피티 작품을 참여형 작품으로 착각해서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작가가 전시회 측에 복원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 거액의 복원 비용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사건 큐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28일에 송파구 롯데월드몰 지하 전시장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경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롯데월드몰 그 전시장에 이 세계적인 그래피티 예술가인 존 원이 2016년에 내한을 해서 했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예. 이 남녀가 이 해당 작품이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굉장히 흩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네네. 이것이 참여형 작품인 것으로 오인을 하고 예. 훼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붓으로 이 그림에다가 이 추가적인 덧댐 그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 훼손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었고 이 전시를 진행한 기획사 측에서는 이 부분 이제 30분 정도 있다가 발견을 한 다음에 예. CCTV를 통해서 이 남녀를 특정을 하고 우선 112에 신고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세계적인 그래피티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품가만 지금 한 5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보니까 연인들이 붓으로 덧칠을 했기 때문에 5억짜리 그림을 그러니까 낙서를 하게 되는 셈인 거네요. 그렇다면. 네, 그 연인들의 그 눈에는 단순한 이제 낙서로 이렇게 보였지만 예. 사실은 이제 그래피티라고 하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고 자유로운 구도, 색감 이것을 통해서 젊은이의 느낌을 표현했다. 예, 그래서 예. 세계적 거장으로 인정받는 그와 같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존 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해당 작품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그린 예. 이런 그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5억 원을 훌쩍 넘는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제일 예술에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 훈장인 예. 소위 말해서 레지옹 드 뇌르라고 하는 프랑스 훈장을 받을 정도로 예, 예.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 분야의 예술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여러 그 세계 업체하고 함께 협업을 할 이럴 정도의 그 예술가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시가 5억을 훨씬 넘는 고가의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그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20대 남녀가 그 뭐 이제 페인트하고 붓이 작품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참여를 하는 작품인 줄 알아서 착각을 해서 뭐 낙서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존 원이라는 작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예를 들면 이분들을 좀 잡아달라. 이분들이 뭐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이 전시회 측에 복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소식 자체가 해외에서도 소개가 될 만큼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던 소식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원작자인 존 원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 남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면 하지만 예, 예.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표시한 상태고 이 기획사 측에서도 이런 작가의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 남녀에게 이런 배상이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 비용 자체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도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예,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기획사 측에서도 논의 중이고 이 작가와도 조금 더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그 저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5억짜리 그림에다가 이걸 뭐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훼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굉장히 아찔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작가의 이런 어떤 대응이라는 게 좀 뭐 이례적인 거 아니냐 내지는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심정이 보통의 심정인데 예, 고가의 5억 이상의 그 작품인데 적극적으로 손해를 원하기보다는 네. 선처를 바라는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바꿔 얘기하면 보험금으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예. 당사자에게는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이것이 이제 작가의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그 자작극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처벌을 원치 않는 모습이 예, 이렇게 예. 고가의 작품이면 보통의 경우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 다음에 예. 민사적인 이익을 다시 배상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물론 이제 고의가 없이 과실로 재물을 승계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물론 한계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 조항으로 이를테면 업무 방해라든가 또는 주거 침입이라든가 이렇게 예. 할 수도 있는데 정작 경찰이 출동했을 때 예. 고소나 이를테면 형사적인 공식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 예. 대화로 해결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혹시 자작극이 아닐까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 그 흥미로운 것은 상당 부분의 그 네티즌이 오히려 이 젊은 남녀의 행위 자체를 조금 옹호해주는 예. 왜냐하면 예. 오히려 낙서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예. 이 작품 가치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해프닝이지만 오히려 현대 예술의 한 측면에서는 해프닝도 관객과 함께하는 예술의 가치로서는 예. 오히려 더 값어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예. 또 지금 3번 녹색으로 저렇게 낙서 같은 붓질을 한 것이 예. 전체적인 그림의 낙서의 모습과 아주 잘 어울린다. 예. 이런 또 네티즌의 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향후 저 작품의 가치가 또 어떻게 될지 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저희 저 동그라미 빨간색 친 거 지금 생방송 중에 뺄 수 없죠, 그죠? 예, 뺄 수 있어요? 한번 빼보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빼고 나니까 이거 어디다가 쳤는지를 모를 정도로 실제 네티즌들이 그런 의견을 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좋게 생각한다면 그래피티가 어떤 뭐 자유로움 이런 거를 상징한다면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이제 문제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쭉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관건이 비용인데 이게 작가가 뭐 당사자들 이 커플한테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원한다고 했어도 만약에 이제 보험사에서 아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런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파손이 된다거나 하면은 보험을 통해서 일단은 배상을 받고 이 보험사에서 이 행위 당사자에게 이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이런 빚을 뭐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갚아줬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반환해줘라 이렇게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보험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당사자들의 뭐 의사와 다르게 네. 본인들이 어쨌든 이제 피해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과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 네. 전시회 측에서도 이 페인트와 붓 같은 것을 앞에 놔둔 것은 사실이고 네. 이게 뭐 어떻게 칠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 과실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000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 중에 뭐 일부 뭐 80%, 뭐 50% 이런 식으로 예. 그 금액이 비율대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이런 부분 보험사의 구상권을 아예 배제하고자 한다면 기획사 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이 부분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보험사 이런 구상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원작자의 이런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보험사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한국인 소장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소장자가 어떤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선은 소장자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이기 전에 본인의 물건인데 본인의 물건의 가치가 훼손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남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이 보건 비용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이런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지금 이제 김성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기 이 전시회 측에서 붓과 이런 걸 앞에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시회장 쪽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결국은 이제 지금 작가가 있고요. 예. 또 그 소유권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소유권자가 나의 그림에 대해서 손해가 생겼는데 예. 그것은 전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관리자 책임을 전시 주최 측에 물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를테면 접근을 못하도록 이를테면 그 뭐 앞에다가 그죠? 가드레일을 설치해 예, 예. 놓는다든가
또는 관리원을 고용을 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막는 이와 같은 관리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소유권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역시 손해배상의 한 부분으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젊은 남녀 함께 이 그 관리자 측의 공동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유권자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소송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그 마케팅이 돼서 오히려 그 해외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집과 주택과 그림 자체가 이러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발생하고 나서 그 가치와 관람객과 관광객이 또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소유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게 저희도 뭐 그 어쨌든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디에 전시돼 있고 이 그 작품을 그린 분이 어떤 분이고 이것이 얼마이고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홍보의 측면을 담당한 부분도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사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